민법 배우는데 갚는 거라면 안 되잖아요. 변제는 채권 채무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적 행위를 변제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됩니까? 갚으면 된다. 갚으면 끝까지 갚는 거. 오직 초지일간 밀어붙인다고 해서 갚는 거. 계약의 원래 내용에 따라 자기의 채무를 이해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민법 시간에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거는 공탁도 있고 혼동하는 것도 있고 상계 처리하는 것도 있고 대물 변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대물 변제입니다. 원래는 금전 채무거든. 원래는 금전 채무다. 근데 금전 채무 요것에 가름하여서 양도소득의 대상을 이전하는 거죠. 가름하여 과세 대상을 이전하는 것. 요렇게 되면 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2억의 금전을 빌려서 2억의 금전을 빌려줬다. 이 사람 채권자, 이 사람 채무자. 근데 변제기일이 도래했습니다. 돈 갚기로 한 날 되니까 을이 돈이 없답니다. 어떻게 할 거냐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를 대신 받아가면 안 되겠냐고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알겠다 받을게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2억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토지를 넘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토지를 양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 이게 바로 태물편제잖아. 원래 금전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자기 채무를 이전하는 것, 이거 양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항상 돈 줄 것 대신 부동산 을 넘겨주면 모두 양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말 대신 금전 채무, 요 말 대신 사용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조세. 조세에 가름하여서 대상을 이전하는 것 물납하는 거죠. 요것도 양도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전 대신 부동산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있잖아. 요것도 양도가 돼. 1억에 취득했던 토지를 요번에 재산세 2억 대신 요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주면 1억에 취득했다가 2억에 판게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 1억 거기다 세금의 부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요놈 대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이거 제일 많이 냅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대상을 이전하는 거죠. 단골 지문. 요놈도 양도초. 이혼할 때 돈 문제는 두 가지 나온다 했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은 뭐라 했죠? 제가 앞서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양도 아니야. 그래서 재산 분할에 따라 이전되는 것은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닙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협의에 따라서는 판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혼 위자료 2억 주라고 판결났어. 2억 주라고. 그 이혼 위자료 2억 주라고 하니까 일단 이 사람 2억 줄 게 있어. 근데 금전 이익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알다시피 당신도 알잖아. 내 걸로 분할된 재산 가운데 현금 이익은 없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내 재산으로 분할된 재산 가운데 토지 요게 2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받아가면 안 되겠냐고 이리 넘기면 결국은 대물 변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단골 지문이니까 혹시 이혼 위자료 하면 양도가 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전되는 것 이러면 양도 아닙니다.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단골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이혼 위자료는 양도고 이혼은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라는 거. 요거 말고도 굳이 끼워 맞추려면 뭐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 것도 있죠.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이 뭐죠?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그렇죠. 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힐 때 하는 게 보상이죠. 수용되었다. 적법한 행위에 따라 이루어졌잖아. 하지만 저 사람의 재산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거고 배상은 잘못된 행위, 위법적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때 하는 게 배상입니다. 그럼 횡단보도 파란 신호등 돌아서 멀쩡히 잘 지나가는데 신호 무시하고 달론 치에 치여서 많이 다쳤다. 합의에 따라서 금전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부동산 넘겨주고 똑같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위자료. 그도 아니면 공사비 대가 뭐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든 요 대신 넘겼다. 공사비 대가로 넘겼다. 이래 나오죠. 공사비 대가로. 공사비에 가름하여서 똑같습니다. 내가 공사 용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공사비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미분양되어서 아파트 두 채 줄게.
결국 공사비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다 양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물 변제 옛날에 상당히 자주 언급했는데 지금은 좀 뜸하지만 그것도 역시 뭐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 것처럼 개념만 정확히 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 여섯 번째 부담보증료.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취득세 할 때, 취득세 납세무자 할 때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부동산의 거래는 뭘로 한다 했죠? 취득세.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본다고 했잖아. 증여로 본다. 그리고 그 밑에 부담보증이 나왔잖아. 부담보증료. 부담보증이라면 글자를 딱 나누라 했죠. 글자를 딱 중간 나누어서 부담시키는 채무,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그 채무에 상당한 금액, 채무액은 뭐라고 했죠? 유상이전. 요건 유상이전 양도가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뭐다? 증여가 된다 했죠. 증여. 딱 글자 나누어서 앞에 부담시키는 채무는 양도, 이를 빼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부담보증료. 다만 이 부담보증이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부담보증료 하면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부담보증료라면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에는 양도라고 해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모두 증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7번 공유물 분할. 우리 공유물 분할합니다. 공유 토지든 공유 건물이든 공유물 분할한다. 이것도 취득세 때 배웠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요. 우리 취득세 때 배웠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갑과 을이 균등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토지가 있다. 공유 토지.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해 봅시다. 분할할 때 50대 50이라고 하기에는 위에가 좀 덩치가 크다 이거. 갑 50%, 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분의 변동 없이 단순 분할된 것, 새로운 권리의 변동, 이전, 취득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양도 아닙니다. 원래 원칙은 양도 아닙니다. 근데 분할될 때 지분이 변동됐습니다. 지분이 변동되어 60%가 되었다. 을이 40% 되었다. 취득세 문제 물을 때는 이제 갑을 대상으로 묻는 겁니다. 갑은 원래는 50%인데 10%만큼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된 요만큼은 새로운 취득이라는 의미지. 그 세율은 원래는 공유물 분할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 세율에 특례할 때 그놈을 적용하지만 다만 증가된 만큼은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양도소득세 물을 때 을을 묻습니다. 이 양반은 지분이 감소됐잖아. 감소됐으면 10%만큼을 떼줬습니다. 양도도 아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다면 10% 증여하는 거지. 대신 대가를 받았다면 돈 받고 10% 떼판 거고 양도가 되지.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 그냥 이렇게만 부르면 취득세도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의 2% 뺀 세율, 양도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원칙은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된다? 지분에 변동이 있다는 말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지분 변동 있다는 이런 내용 나올 때만 양도가 된다. 지분에 변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게 위에 나올 때 공유물 분할하는데 지분에 변동 없이 또는 단순 분할, 소유 지분별로 분할, 소유 지분대로 분할, 이게 절대 양도 아닙니다. 분할하는 걸 재분할하고 이런 말 나와도 지분대로 분할되는 건 절대 양도 아니야. 반드시 지분 변동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지분의 변동으로 지분이 감소가 되었다. 지분 감소된 사람. 감소가 되고 유상적 대가를 받을 때 이때 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양도가 돼.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위에다가 따라가지 말 것. 뭐 분할한 토지를 지분대로 재분할하고 절대 양도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유물 분할이 양도가 되면 딱 한 가지 지분 변동 있다는 그나마 나오고 변동되어서 지분이 감소된 사람이 유상적 대가를 받을 때 양도 이래 말하고, 지분의 변동으로 지분이 증가된 자가 모르면 그때는 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8번 교재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것저것 막 흩어나가지고 오히려 정리하기 더 힘들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확히 하면 되니까 담보 목적의 이전, 이게 양도담보라고 하든 채무담보라고 하든 매도담보라고 하든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됐습니다. 양도도 아니다. 그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담보입니다. 담보로 이전돼 담보로 제공된 겁니다. 담보로 넘긴 거지 실제로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거든. 담보로 이전하였다가 그 다음 뭐 한답니까? 그럼 내가 이렇죠. 내 시계를 전당포 가서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렸다. 실질 권리 이전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전당포에서 시계 맡기면 돈 빌려줍니까? 네? 시계 풀면 돈 빌려줘요? 어떤 시계냐 따라 틀린 것이 뭐 네 시계 말고 어떤 시계냐 틀리지. 뭐 중딩 고딩애들이 전자시계 맡기고 돈 안 빌려줍니다. 노래스 맡기고 돈 빌려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담보로 맡겼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돈 갚고 채무를 이행하고서 그 담보물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돈 갚고 담보물 찾아오는 걸 양도로 말하지 않잖아. 양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못 갚았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전당포 주인 뭐 합니까? 지 마음에 들면 지 손에 차든지 아니면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에 충당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양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이 된다. 요렇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 양도가 맞다는 거지. 그 28회 시험 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다음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지문이 부담부 정려에 있어 수정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양도 아니지 정려지. 대신 정답이 양도담보로 이전하였던 것을 채무를 불이행하여서 그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당연히 양도 맞습니다. 이거는 오늘 내용 보는 거야. 그 다음 9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환지 그리고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환지라든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양도 아닙니다. 충당되는 토지 양도 아니라고. 환지,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양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지밖에 없어. 환지도 원래 양도 아닙니다. 환지는 말 그대로 환지, 되돌려받은 땅입니다. 원래 있던 토지에 가름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되돌려받은 거지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환지도 원칙은 양도 아니다. 그리고 양도 아니라는 요 말 안에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가운데 내가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다, 지번 바뀌고 지목 바뀌고 이런 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환지 처분으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 양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8회 시험 때 1번 지문이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여기가 정답이었지만 근데 1번이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양도 아닙니다. 항상 양도는 하나밖에 없어. 예외적으로 양도 오직 양도는 가만지 원래 받을 권리보다 줄어들어서 줄면 나중에 청산할 때 뭐하죠? 청산금을 수령하잖아. 돈 받잖아. 그 돈 받고 줄어든 만큼을 떼 팔았다는 이야기지. 정환지가 되면 원래 권리보다 증가되었다. 나중에 청산금을 부담하잖아. 돈 내야 되거든. 그 돈 내고 증가된 만큼을 새로운 취득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환지 권리의 감소, 환지 권리의 감소, 가만지가 되었다. 요 놈 하나만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 항상 환지, 채비지, 보류지 가운데 양도는 언니 가만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환지 등이 나온 다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환지 받은 부동산을 그 다음에 타인에게 판다든지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를 그 다음에 판다든지 그때는 양도가 맞아. 그 이후 이야기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양도는 가만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10번 소유권의 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조각 모음하듯이 신탁에 따른 이전, 양도다 양도 아니다. 신탁에 따른 이전,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저 신탁 믿고 맡긴 거지 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전하였다가 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요 놈도 양도 아니고 요 놈도 일체 모든 신탁과 신탁에 따른 이전 환원 양도 아닙니다. 요것도 있죠. 매매 원인 무효. 매매 원인이 무효로 판결되어서 무효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양도 아니다. 왜? 매매 원인 무효잖아. 무효. 이렇게 좀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을에게 사실상 이전 매매를 통해서 이전했습니다. 뒤에 가서 소유권의 환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온다고? 무엇 때문에 돌아옵니까? 요 매매가 원인 무효에 따라 원인 무효.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가 뭐라고 배웠죠? 무효. 효력이 없다. 그렇죠? 효력이 없다. 언제부터 효력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하여 무효다. 처음부터 요 매매에 따른 이전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나간 적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을 을은 양도했다고 말하고 갑은 취득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자신의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는 거지 새로운 취득 양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매매 원인 무효가 되어서 환원되는 것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이 양반이 돌려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서 팔면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에 하지. 언제 취득했습니까? 환원 받았을 때 새로운 취득입니까? 무효 판결 받았을 때 취득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 자산을 언제 취득했냐?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하면 당초 취득한다를 말하지. 옛날처럼 무효 판결일을 취득일로 하고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야.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성립하여서 이전했던 겁니다. 적법하게 성립하여 이전됐던 건데 그들끼리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양도도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이거 양도 맞습니다. 항상 기본 개념은 그래.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서 법률적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양도 아닙니다. 원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하여서 이전됐던 건데 그 뒤에 자기들끼리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하죠. 뭐 사정 들어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고 돌아오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계약을 해질지 몰라도 법적인 의미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돼서 넘어갔던 거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또 다른 양도, 또 다른 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돼. 요거 말고는 앞에 배웠던 혹시나 배우자 직계 좀비 습관에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고 정료로 추정한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되면 양도가 되죠? 배웠던 거 복습. 어떻게 하면 양도가 되죠? 다만 취득살 때 배웠잖아. 공매 등으로 인하여 공경매로 취득하든지 아니 파산 선고에 따라 이전되든지 등기를 요한한 자산을 서로 교환하든지 대가지급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든지 그럼 양도가 된다. 유상 취득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취득사고 똑같은 겁니다. 항상 배우자 직계 좀비수가 양도하면 양도 아니고 정료로 추정한다는 거지. 우리 교재는 보니까 261쪽에 기타 양도로 보는 게 공경매, 그다음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되었다. 수용되었다, 물납하고 있다, 위자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항상 큰 단원 밑에 위자료는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지, 물납하면 대물변제지.
그럼 담보로 넘어갔던 게 실제 돈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양도가 되는 거지. 담보로 지냈던 게 돈 못 갚아 변제 충당되면 양도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됩니다. 그 뒷장 262쪽에도 무상 이전 양도 아니지. 담보, 양도 담보, 뭐 원칙은 담보입니다. 담보로 양도 아닙니다. 하지만 양가로 2번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그 담보자산이 변제 충당되면 대물변제로와 양도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지 원칙은 양도 아니다. 거기 보듯이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분이 변경된 경우 양도 아니다. 예외적으로 환지 권리가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이다요. 금전 보상 받으면 양도가 된다. 오직 당 하나밖에 없다니까. 가만지 요놈만 양도가 돼. 오른쪽 페이지에 보류지로 충당된 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거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환지,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오직 양도는 가만지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 말면 되거든. 그다음 공유물 분할, 자 요거 공유물 분할 양도안의 원칙은 양도 아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변동되고 그 지분의 변동을 하여 유상적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 보니까 263쪽 공유물 분할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 지분대로 분할되지 단순 분할 양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하지.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분할한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거 양도안이라고. 분할했다 또 재분할했다 이런 말을 쓰고 만듭니다. 핵심은 지분별로 분할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양도가 되면 반드시 지분 변동이 있다는 표현 나와야만 양도가 나오지 절대 다른 말은 양도를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이런 것은 양도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뒷장에 예외적으로 양도로 푸는 경우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유상으로 보아 양도로 푼다. 그럼 반드시 지분이 감소되고서 유상적 대가를 받으면 그때 양도가 되는 겁니다. 신탁에 따른 해지 양도 아니고 매매원이 무효로 인하여 환원되는 것 양도 아니고 배우자 직계 좀비수가 양도로 보지 않고 정리로 추정하는 거고 다만 앞에 있듯이 경공매로 파산 절차에 따라서 등등등 이렇게 되면 유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의 양도 아니고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려 역시 양도 아니라고 그러죠. 원래는 부담부 정리하면 채무는 양도, 1배 나머지는 정려인데 배우자 직계 좀비수 간에는 양도로 보지 않고 정리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양도로 보지 않고 정리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정려 이래 간다는 거죠. 그럼 교재는 말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칠판에 있는 딱 이런 정도 내용을 이해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인지 아닌지 시험은 보통 5번 대물 변제, 6번 부담부 정려, 7번 공유물 분할, 8번 담보, 9번 환지 채비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거의 문제를 내는 편들입니다. 265쪽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했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나오고 있죠. 이거에서 뭐 하려고? 양도일이다, 취득일이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 보유기간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거든.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이상 보유하는 공제할 때도 당연히 보유기간 3년 할 때 보유기간 또 양도 차익 계산할 때도 양도 1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 1의 가액을 빼야 됩니다. 양도일 취득일 모르면 계산 못해. 거기에다가 세율할 때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할 때 그때 보유기간이거든. 이렇게 양도세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사용되는 게 이놈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그만큼 자주 되지는 않더라고.
절대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을 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잔금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요 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계약상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취득세는 취득세 할 때는 유상승계 취득 원칙은 계약상 잔금일, 단 국수공판법에 따른 취득은 실질잔금일. 그 취득세는 개인 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국가 법인 등의 거래인지 따라 계약상 잔금을 하기도 하고 실질잔금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계약상 잔금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매매해봐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했다. 언제가 취득일일까? 언제가 양도일일까? 하면 원래는 계약상 잔금일로 하든 실질잔금일로 하든 등기등록 하든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절대 쓰지 않잖아. 원칙은 실질잔금일, 그렇죠? 그 원칙은 실질잔금이야. 이를 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대금청산일 이라고 하죠. 사실상 모든 대금, 모든 잔금이 청산된 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실제로 모든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교재도 보니까 265쪽에 유상취득에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가로 1번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일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하면 계약상 잔금일과 아무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양가로 2번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 양가로 2번에 요 대금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앞에 갑이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토지가 있다. 요 10억짜리 토지를 을이 취득하고 싶습니다. 꼭 사고 싶다니까 갑이 안 판답니다. 왜? 자기는 비사업용 토지고 그것도 투기 과열지역 안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서 양도세율이 일종의 26%부터 42%인데 이 사람은 16%부터 52%, 그또 플러스 10% 할정 26%부터 62%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세금은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답니다. 안 판답니다. 이 양반은 꼭 사고 싶거든. 어떻게? 좋아. 당신이 내어야 할 양도소득세와 당신이 내어야 되는 소득세, 부가세, 혹시나 감면받아서 내는 부분이 있다면 부가세, 농특세까지 요 세금을 이 사람이 다 떠안겠답니다. 매수자가 이 사람의 세금을 다 떠안기로 하고 이렇게 만약 계약을 했다면 그때 대금 청산일 할 때 대금은 원래의 대금 10억 요게 청산된 날인지 아니면 요 세금까지 다 청산된 날 말하는 건지 여기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이거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해당 세금을 제외한 원래의 대금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나오는 지문이라서 혹시나 양도자의 세금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세금을 포함한 대금을 말한다. 이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제외한 원래의 대금 이것의 청산일 이렇게 말하고 외에는 뭐밖에 없어? 봐. 항상 계약상잔금, 사실잔금, 등기등록밖에 없는데 계약상잔금 절대 쓰지 않잖아. 그럼 예외는 등기등록밖에 없어.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등록의 접수일. 주식이라면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명의개수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어떤 경우? 내용 몰라도 되겠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답니다. 실제로 언제 잔금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그래 많거든. 서로 간에 현금 주고받아 버리면 언제 실질 잔금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이렇게 하면 등기등록 접수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시기 물을 때 가장 많이 묻는 게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유상승계, 원칙은 실질 대금청산1. 대금청산1이 분명하지 않다. 보통 시험용이 이렇게 냅니다. 대금청산1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계약 상잔금을 그 양도 취득일로 하고 일에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나 대금청산1, 그게 아니면 등기등록 접수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재 수용 나온다. 두 번째 보니까 장기할부 조건 수용 나오고 있죠. 장기할부와 수용. 장기할부와 수용 같이 볼게요. 2번 장기할부 매매. 매매는 매매인데 장기할부랍니다. 장기할부.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장기할부죠. 장기할부는 최초의 할부금 지급일부터 마지막 할부금을 주는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을 장기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할부 판매라고 말하고 1년 넘어가면 장기할부 판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세법이 있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할부란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미만한 할부, 1년 넘어가면 장기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놈과 3번 수용 요 두 가지 같이 봅니다. 같이. 왜 같이 보는가 하니까 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요 둘은 요 놈과 또는 요 놈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한다고. 셋 중에 빠른 날로 합니다. 셋 중에 빠른 날로 요 놈과 또는 요 놈 가운데서 빠른 날을 찾아 그날을 취득일 이렇게 양도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할부 같은 경우 장기할부는 기본적으로 민법 186조 민법 188조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법 186조 뭐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 물권 변동이 된다. 188조는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점유함으로 물권 변동이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의 형식을 요하는 자산은 그런 형식을 갖추었을 때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록 대상이다, 등록 접수일, 주식이다, 주주 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명의개서일. 즉 말 그대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자산은 그런 형식을 갖추었을 때, 그리고 등기 등록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 자산은 인도하였을 때. 근데 문제는 이날로 한다 끝, 이날이 양도일이다, 이날이 취득일이다 이래버리면 등기 안 하면 양도한 적 없다, 취득한 적 없다 이 말 되겠네. 그래서 이런 날이라고 요 날과 또는 실질 사용 수익을 하는 요 날을 반드시 비교하여서 요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접수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용이 되면은 일단 수용에 대한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옛날에 이거밖에 없었어. 옛날에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수용된다니까 보상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보상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야 됩니다. 보상 받는데 수용된다 보상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수용할 때 보상은 안 받는답니다. 나 이렇게 못 넘어가겠답니다. 행정소송 걸고 소송 걸고 난리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계속해서 공기가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대금이 안 넘어갔는데 등기가 이루어질 일도 만무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요 셋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회 시험 때는 다음 양도 취득일로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정답이 수용에 의한 것은 공사증거 수용은 사업인정 고시일로 한다. 끝. 틀렸다. 정답.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정 안 되면 뭔지 몰라도 셋 중에 빠른 날로 하더라 이렇게 말해도 문제는 웬만하면 안 틀립니다. 요것도 과거에
장기할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인도 일을 그 양도 취득을 한다. 끝. 틀렸다. 정답. 아니죠, 그렇죠? 요것과 또는 요것 중에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정신자 이거 다 뭐 이해가 안 되고 외울 수가 없다면 저 두 놈은 뭔지 몰라도 하여간 셋 중에 빠른 날로 하더라. 이렇게만 해도 문제 푸는데 그 지장 없습니다. 그다음 뒷장 우리 수용이 되면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 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라는 소송으로 보상금이 만약 공탁됐다면 그때는 판결 확정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작년에 신설된 건데 혹시나 싶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게 일단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공탁을 내두고 수용을 했다 하면 소송 판결 확정된 날을 양도 취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상속 증여. 상속과 증여는 양도도 아니다. 상속 증여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니잖아. 그렇죠. 상속과 증여는 무상 이전이잖아. 무상 이전. 양도 아닌데 왜 들어옵니까? 양도도 아닌데 문제는 양도는 아니지만 상속받았던 것을 다시 타인에게 팔 때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증여받은 건 양도 아니지만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팔 때는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제냐고. 그럼 이제 상속 증여는 취득일을 알고자 합니다. 취득일을 알고자 하는 거지. 상속과 증여 언제가 취득일일까? 상속은 어떤 조세를 하든 모두 상속 개시일입니다. 취득할 때도 취득세 취득일, 상속한 취득은 상속 개시를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하고는 아무것도 상속세를 내도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거는 상속은 어떤 세금을 하든 다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이야. 근데 증여는 문제가 되지. 증여는 우리 취득세는 취득일이 언제였죠?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을 했습니다. 계약일을.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을 했습니다. 증여는 좀 특이하지.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계약일을.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로. 등기, 등록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권리를 증여받았을 때 사실상 그 권리를 증여받은 날 이게 바로 취득일입니다. 실제로 권리를 증여받은 날 이게 취득일이야. 근데 증여세는 등기 등 이거 시험은 상관없지만 참고적으로 증여세는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똑같은 증여받아도 조세마다 취득이 다 틀려. 우리 시험에 증여세 내지 않은 그렇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증여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좀 오래 됐구나. 차를 좀 타다가 차를 몰고 타다가 10년쯤 몰고다가 차를 바꾸려고 혼인하기 이전에는 프라이드 DM을 타다가 혼인하고 난 뒤 2년 뒤에 프라이드 베타로 바꿨다가 그다음 차를 딴 걸로 중형차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지금 탄 차인데 차를 딱 타가 바꾸려니까 뭔 차가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 친구놈하고 술 한잔하면서 야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뭔 차가 좋을까 이러니까 이 그놈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왜 하니까 지금 타는 차는 뭐 할 건데. 왜 하니까 놔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놔주면 안 되냐고. 야 중고차에 팔아봐야 뭐 얼마 몇 푼 받는다고 놔달랍니다. 그럼 알겠다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차 달라고 청약했잖아. 그렇죠? 청약하고 주겠다고 승낙했잖아. 그럼 계약이 체결됐잖아. 취득세는 이때 취득했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이때 딱 취득했다고 봐. 잔금의 지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겠다 받겠다 의사만 표시되면 실제 권리가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차를 딴 걸로 바꾸고 그럼 기존에 타던 차는 주기로 했으니까 열쇠를 딱 던져줍니다. 자 주기로 했으니까 줄게 딱 주는 순간 그때 취득했다고 봅니다. 증여세는 그놈이 차를 끌고 차량 등록소 가서 이전 등기했을 때 차량 이전 등록하면 그때 취득했다고 봅니다. 조세마다
계약이 체결되면 실제로 구리를 증여받으면 그걸 등기 등록하면 다 조시마다 틀려. 헷갈리지 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취득세는 계약이 체결되면 취득되겠다. 그다음 배우는 양도세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구리를 넘겨줬을 때 취득되겠다. 그리고 증여세는 그를 등기 등록하면 취득되겠다.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요놈과 요놈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앞에 했죠. 예담삼아 제가 진짜 차를 줬을까? 이 친구한테 안 줬다 그러죠. 안 준 게는 못 줬습니다. 왜? 술 한잔 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래서 당신도 내 친구 그놈 알지 안답니다. 그냥 그놈한테 차 주기로 했다니까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 제일 무서운 게 말 안 하는 거더라고. 가만히. 왜 안 할까? 가만히 있어. 주면 안 되나? 가만히 있어. 못 준다고 말할까? 가만히 있어. 그래 내일 말할게. 그래 알아서 하랍니다. 끝. 그죠? 자기 친구 주기로 이야기했답니다. 자기 친구 끝에 가서 내 친구 주기로 했는데 딱 한마디 하면 돼. 알겠어. 미안. 끝. 그래서 이 친구 만나서 말했잖아. 차 안 주냐고 물어. 야 임마 니하고 술 먹고 이야기했잖아. 술 먹고 음주 상태가 과다하면 의사 무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잖아. 임마. 알면서 왜 그래. 등등등 끝났습니다. 참. 공짜로 주고 이런 분 나중에 지금 좀 원방을 하겠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 애들 엄마가 이제 요 차를 타고 다니고 저도 딴 차 나도 차가 없더라고. 보니까 옮겨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내 친구 한 놈이 나한테 아이고 차 판다고 뭐 차 바꾼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지금 타는 차는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할까? 나 주면 안 되냐 하니까 아씨 중고차 상세에 파는데 뭐 300만 원 좀 준다는데 갈게. 그래 알겠다. 나도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계좌 불러라. 계좌 딱 주더라고. 100만 원 보냈습니다. 100만 원 보내고 빨리 차 넘기라니까. 야 100만 원 보냈잖아 임마. 빨리 보내라니까. 그 다음날 차 주더라고. 받아왔습니다. 지금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처럼 돈 준다고 말해야지. 이놈처럼 뭐 꼭 나중만 공짜로 이런 사람 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 어쨌든 4번이에요. 상속 증여. 5번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자기가 건축한 자기가 건축했다고 지가 직접 뭐 노가다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건축한 건축물 신축 건축물 요것도 뭐다? 요것도 취득이 됩니다. 이번에 건축한 게 양도 아니잖아. 이번에 건축한 건축물을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일가에게 취득이 돼 언젠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묻는 건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아무런 말 없이 건축물은 건축법이야. 그럼 건축법상에 뭐라고 한다? 원칙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 승인 끝.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원칙은 사용 승인을 한다. 나 요건 말면 돼. 그런 말면 됩니다. 왜? 원칙은 사용 승인이지만 우리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받아야만 양도가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사용 승인. 다만 사용 승인 이전에 이런 날들 이전에 무엇을 하였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 하였다고 하는 요 날이 예외적인 취득이 됩니다. 딱 원칙만 기억하고 만약 사용 승인 이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한번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이고 사용 승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였다.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언제나 양도와 취득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면 되거든. 또 실질 이미 사용 승인 이전에 실질 취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딱 원칙만 보고 요런 날 이전에 하면 그 전에 했다는 날을 그대로 예외적인 취득일 이래 삼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예외야. 근데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허가 안 받고 지었습니다. 허가 안 받고 지으면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이런 나옵니까? 안 나오지. 언제나 사상 사용입니다. 언제나 사실상 사용이 돼요. 언제나 합니다. 왜? 허가 안 받고 지었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허가를 못 받았을까? 허가 왜 못 받을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기준으로는 이 건축물이 허가가 안 나. 지금 기준으로는 그 무허가로 지어서 근데 한 3, 4년 지나서 법이 바뀐 거야. 법이 바뀌니까 현재 법 바뀐 상태에서는 이 건물은 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이야.
그럼 뒤에 가서 소급하여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실질 사용했다. 저 뒤에 가서 허가받았다. 허가받아 사용 승인 받았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실상 사용했잖아.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지. 그래서 언제나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설사 뒤에 가서 사용 승인 받아도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 사용일 이래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언제나 사실 사용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그다음 6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요걸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받아 보세요.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한 적 있으신 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희한하고 남들은 전부 아파트 어떻게 사는가 몰라. 분양 누가 받는가 몰라. 자, 아파트 분양 받아 보니까 입주 시기 딱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점검하러 오라 하더라고. 실제로 마지막 점검하러 오라 하더라고. 가봤습니다. 나 뭘 점검하라는지 모르겠더라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전부 라면 박스 다 붙여놓고, 아직 아파트 안 들어가니까 뭐 내부 적용, 뭐 밖에 외부 적용도 거의 안 돼 있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막 전기 공사하고 있고, 막 인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뭘 점검해? 나 모르겠더라고. 욕조 들어가니까 욕조도 설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뒤집어 욕조 설치하기 전에 왜 보통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욕조 설치하죠. 막 청소하다 실리콘 것도 막 있잖아. 막 쓰레기 이 다 하셔가지고 다 밑에 처박 부고 거기다 욕조 올리품입니다. 이런 게 흔하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 딱 들어가면 절대 욕조 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욕조 드러내봅니다. 그걸 언제 들키냐니까 내가 집을 분양받았는데 딱 내가 욕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고리 티도 좀 나고 플라스틱 흐연 거까지 드러내고 거기다 뭐 돌 욕조를 넣으려고 딱 드러내니까 밑에 쓰레기 천지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게 흔하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일단 뭐 나는 그 아파트 분양 이제 1차 정도금 2차 정도에서 마지막 최전 잔금 다 들어갔습니다. 대금 다 청산돼 있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건물이 완성이 안 된 거야. 공기가 밀려가지고 3개월, 4개월 뒤에 아파트 완성돼서 그렇게 해서 취득했다가 팔았을 때 양도일을 가액에 마이너스 언제가 취득일인가 문데 대금 청산을 해버리면 4개월 동안 사용도 못 해보고 세금 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아무리 우리 법은 대금이 다 청산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고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환지받은 부동산 환지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환지는 새로운 취득이다. OX 아니라 했잖아. 원래 있던 부동산에 가름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되돌려받은 거지 새로운 취득 아닙니다. 환지받은 것은 언제 취득했냐 묻는데 환지받았을 때 새로운 취득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의 취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것. 환지받은 부동산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다만 정환지, 가만지는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죠. 정환지, 가만지를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요거 틀리게 낼 때 보니까 이렇게 내더라고.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로 한다. 그럼 틀립니다. 아무런 말 없이 환지받은 거 물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말하고, 반드시 환지로 인하여 증가되고 감소된 것, 정환지, 가만지를 물을 때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268쪽 6번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상당히 자주 냅니다.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와 함께 제일 자주 내는 게 바로 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점유를 개시했다.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자주점유,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개시한 상태에서 몇 년 부동산 점유에 따른 몇 년? 20년. 저 등기하고 10년, 점유에 따른 20년, 20년 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평온 공연 무사하게 사용을 하다가 시효가 만료되었다. 자동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등기 청구권 생기는 거죠. 등기 접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했던 것을 다음에
쭉 소유하다가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 1억가에게 이것도 취득일 알고자 합니다. 언제가 취득일인가 하는데 등기 접수일, 시효 만료일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럼 양도 1억가에게 취득일의 가액 이래버리면 시효가 만료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등기 청구하고 한 달 뒤에 팔아버리면 지가 한 달 사이 그러면 얼마나 오를 거라고. 앞에 20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 놓고는 나는 이 기간은 모르겠다 이런 문제 있잖아. 그 우리 입법에도 민법상에도 뭐가 있다고 하죠? 소고표가 있다고. 소고표가. 그래서 점유에 따라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을 물으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하지. 지금까지 3번이나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다 틀린 내용입니다.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민법 24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7번은 앞에 있네. 양도인간에 갈 때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하여 환원된 부동산 요 자산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언제 취득일일까?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말하죠. 혹시를 가지고 뭐로 말하면 안 된다? 환원되었을 때 무효 판결 받았을 때 새로운 취득 아닙니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말해야 되고, 8번은 시험 나올 얘기가 아니고 9번 취득 시기 의제 9번까지 보시면 되네. 요것도 이런 있잖아. 1980년도 80이자 1976년 77년 혹시 77년도에 진짜 오랜 세월이네. 77년도 버스 요금 얼마인 줄 압니까? 네? 25원입니까? 15원인가 하여튼 5자로 끝났어. 15원인가 25원인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15원인가 25원인가 줬던 것 같아. 저도 기억나기 때문에. 왜 기억나니까 이때 버스 타는데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거든.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 뒷자리에 딱 뒤에 뒷문에 딱 안내양이 있는데 내리면 이제 돈을 받고 5원을 거슬러 줘야 되거든. 근데 희한하죠. 딱 거의 같은 시간대 버스 타니까 거의 같은 시간대 안내양을 만나. 근데 요 문턱에 요 창문 요 문턱에 원자를 딱 재놨거든. 쫙 항상 원자 쫙 해놨다가 20분 뭐 30분 주면 5원을 거슬러 주고 이랬거든. 근데 저는 딱 내리면 그때 누나가 딱 보면은 딱 내면은 5원을 거슬러 주냐 아니고 돈을 쭉 빼가지고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교복 주머니에 팍 넣어주더라고. 5원을 거슬러 주는 게 아니고 30원 줬는데 뭐 거의 뭐 50원 주머니 넣어주고 이러더라고. 사실 삥땅이잖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다른 용어 회사로 갈 돈을 나한테 준 거야. 몇 번 그러더라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내리기 전에 누나 돈 왜 넣어준다니까. 촌에 동생하고 너무 닮았다. 촌에 자기 밑에 동생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키도 쪼매난 게 발밀 사면서 아이고 참 그래 뭐라도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넣어줬답니다. 누나 항상 이 시간 오나 항상 이 시간 온다. 알겠다. 항상 이 시간 올게 나도. 그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봐 이때 70이 뭐 25원이야 25원. 지금 버스금 얼마죠? 2019년 지금 버스금 얼마입니까? 버스금 지금 1200원 1300원 맞잖아. 1300 1400원쯤 1300원 쳐봐. 자 문제는 이때 25원과 이때 1300원 명목적으로는 화폐 가치가 차이 많이 나지. 근데 실제로는 화폐 가치가 똑같아. 그 당시 이 돈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의 구매 가치와 지금의 구매 가치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25원 주고 사 먹었던 걸 지금 사 먹으면 1,300원 줘야 된다는 의미야. 그럼 나는 이때 평당 25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가 이번에 평당 한 번씩 심심하면 저렇게 합니다. 가끔 1년에 2-3번씩은 한 번씩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그때 막 평당 25만 원 주고 취득했다가 이번에 평당 1,3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와, 떼돈 벌었네. 25만 원 주고 샀다가 1,300만 원 벌었네. 엄청 돈 벌었네. 명목상으로 엄청 소득이 생겼어. 근데 실제로는 화폐의 가치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는 이걸 그대로 수익으로 잡아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 오랜 세월이 거의 뭐 40년, 50몇 년 지났잖아.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우리 법은 취득한 지 오래되는 것은 원래 취득한 이날을 취득일로 삼지 않고 취득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그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이놈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본다. 쓸데없이 뭐 84년 12월 30일 하지 말고 그냥 85년 1월 1일 딱 그 날짜만 85년 1월 1일에서 그날 이전에 취득한 건 이날의 취득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85년 1월 1일 딱 그렇게 밑에 주식은 볼 필요 없어. 그냥 머릿속에 85년 1월 1일 딱 잡아 그날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날의 취득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밑에 내용은 뭐 특별한 의미 없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를 양도 취득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는데 비과세 양도소득 나오네. 잠시 후에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 핵심이야 당연히 1세대 1주택이 되겠지. 이런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